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교재는 112페이지, 구교재는 148페이지에 있는 수학전 종합위원 복분자 품목입니다. 근데 복분자에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경작불능이에요. 과거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동그라미 치는 거 나왔어요. OX 문제. 수학전 사고 때, 뭡니까? 즉, 과수 품목 중에서 경작불능을 보장하는 품목을 쓰시오. 하나, 가로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복분자가 답이에요, 이제. 출제하시면 복분자로 해냈어. 근데 그게 이제 오류돼가지고 이제 모두 정답 처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분자는 과수 품목이 아니라, 즉 수학량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수학전 종합위원회보다 과실 손해보장이에요. 과실 손해보장. 그러다 보니까는 그 문제에서는 과수 품목에는 답이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다툼이 생긴 거죠. 야, 복분자가 맞지 않나? 맞냐? 맞긴 한데 과수가 아니기 때문에 답 없음이 답이다. 여기 되는 거예요. 답 없음이 답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문제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려면은 막 문제 복잡해 놓고 답 없으면 다 답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래갖고 이제 그것은 모두 정답으로 설계가 조금, 왜냐하면 이분이 약간 헷갈리신 거였죠. 과실, 이제 복분자를 타겟으로 내고 싶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과수하고 과실 품목 중에서 경작불능을 하는 품목이 복분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복분자인데 유일하게 경작불능입니다. 근데 항상 그래서 제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수학전 종합위험의 과실 손해보장의 복분자예요. 뭐가 다 똑같습니다. 경작불능 조사합니다. 경작불능 할 때는 경작불능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에서 자기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해당 비율을 보험금으로 받습니다. 자기 부담 비율에 해당되는 비율은 100만의 자기 부담 비율 나누기 2 하고 소수점 절사하는 거 연습 많이 했으니까 패스할 거고요. 자, 경작불능 볼게요. 112쪽. 자, 피해 사실 있고요. 보험 기간 확인합니다. 보험 기간은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복분자는요, 5월 31일까지 키우고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수확을 합니다. 그렇게 보험이 설계되어 있고, 실제 농지도, 영농도 그렇게 대부분이 하고 계셔요. 자, 보장을 제2여부심사하고 113쪽 봅니다. 실제 경작면적인데, 얘는 좀 땅덩어리는 기본적으로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 나면 계약병행을 하는데, 얘는 면적이 또 얼마 차이 나도 계약병행 하는 게 유일하게 또 복분자만 있어요. 아까 앞전 첫 번째 시간에는 OD는 나무 중에서는 유일하게 10% 이상 차이 나는 게 OD밖에 없다 했잖아요. 나무 주수는. 근데 땅덩어리는 다 10% 이상이에요. 면적은. 근데 유일하게 1000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도 계약병행 하는 게 복분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면적 조사해 봤어요. 했더니 실제 경작 면적이 가입 면적 대비해서 얘가 10% 이상 차이가 나거나 이 또는이라고 했어요. 또는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되는 거죠. 1000제곱미터 할 때는 초과예요. 초과 시에는 계약을 변경한다. 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변경한다. 얘만 그래, 얘만. 그래서 이런 특성 있는 것들은 문제에서 나오니까 가로놓기. 저도 문제를 설계를 많이 해놨어요. 자, 이런 경우는 다음 중 계약 변경 대상을 고르시오라고 해놨으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작불능은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났을 때 합니다. 자, 경작불능 조사해봤어요. 조사해보니까 둘 중에 하나 걸리겠죠. 자, 식물체 피해율이 자, 65% 미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죠.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 나왔다는 것은 경작불능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뭐 한다? 과실 손해조사를 하는 대상으로 갖다가 분류해 놓으면 되겠고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나오면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 여부를 우리가 물어봅니다. 사장님, 경불보험금 신청한다 해서 보험금 신청한다면 경불보험금 이제 신청 시에는 뭐다? 산지 폐기하고 이제 보험금 지급하면 끝나겠죠. 그러면 계약이 소멸되고 환급보험료도 안 돌려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미신청이다. 보험금, 경작불능 보험금 미신청이다. 그러면 이때는 뭐다? 추가로 과실 손해조사 대상으로 갖다가 편입을 시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경작불능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은 과실 손해예요. 과실 손해보험.
과실손해보험금은 어떻게 줄 거냐. 한번 볼게요. 과실손해보험금은 보험가액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비를 줍니다. 그래서 가액금액이나 자부담은 문제가 제시가 됐을 걸로 보여요. 자, 그러면 피해율인데 피해율은 결과 모지 수로 따져요. 복분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지우고 여기다 그림 좀 그려야 될까요? 복분자는 밭에 가면 이렇게 심으면 여기에 계속 이렇게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가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북을 둬놓고 얘가 지금 원래는 구부러져요. 구부러지니까 얘가 보통 6월 달에 수확한다 했잖아요. 6월 1일부터 20일까지. 그럼 누가 수확해요? 보통 각시들이 수확한단 말이에요. 그럼 신랑은 뭐 해야 돼요? 팔아가지고 돈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가. 왜냐면 각시 계속 따서 저달에 주면 신랑이 알았어. 고생했네. 싹 팔고 또 와서 싹 묶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삶이. 이런 신랑이 요즘 옛날에는 있었죠. 이제 구두 신고 딱 다니면서 하얀 거 딱 신고. 지금은 이제 그랬다는 작살 나겠죠. 그래서 이제 각시한테 일을 잘 부려먹으려면 지금 6월 1일 되면 이때 되면 이제 꼬치밭 정리해야 되고 마을 바쁠 때 사실은 양파 무지하게 양파가 6월 되면 거의 다 끝나요. 양파 깨고 살짝 좀 쉴까 그런데 복분자 바로 따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 고생하죠 부인들이. 그래서 이때 신랑은 뭐 하냐면 이렇게 와이어를 걸어요. 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와이어를 팽팽하고 얘를 갖다가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얘가 구부리지 않으니까 손 넣어서 잘 따을 수 있겠죠. 나중에 가시 안 찔리면서. 그래야 그 각시가 성질이 덜 나는 거예요. 그겠죠. 그래서 얘가 그러면 얘가 뭐냐면 결과모지. 왜 결과모냐면 이 가지가 나왔죠. 여기서 다시 새 조그만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조그만 가지. 다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게 다 나오는데 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뭐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한 6개 정도 이렇게 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 그럼 얘가 뭐다? 얘가 이름이 한 송이야, 송이. 송이. 얘가 한 송이, 두 송이. 얘 이름이 뭐다? 얘가 송인데 이 가지가, 이런 가지 이름이 뭐예요? 과일이 직접 열린 가지라고 해서 결과지잖아요. 결과지. 그래서 결과지들보다 1년 더 묵은 가지 뭐다? 결과모지. 엄마 가지다 했냐? 엄마 가지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결과모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보험회사는요, 이 보험회사는 평년 결과모지를 그 과선에 있는 평년 결과, 이런 결과모지 전체 총 48,600개 이렇게 가입하지 않아요. 우리 집은 한 포기당 이런 결과모지가 평년에 몇 개씩 열린다, 몇 개씩 나왔다, 라고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년 결과모지가 몇 개다? 보통은 좋은 집이 7개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조사해보니까 5개짜리 갔어요, 제가. 저하고 종씨야. 계약자가. 보험금 달라는 거예요. 막 짜서 오징어, 마른 오징어 짜도 기름 나오듯이 짜봤는데 안 나와.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해. 마을 이장님인데 보험금 안 나와요. 아무리 일이에요. 그래서 사장님, 올해는 안 되겠어. 한 2년 신고하지 말고 보험 가입해놓고 나서 좀 평년 결과물이 올라오면, 숫자가 좀 올라오면 그때 좀 신고하세요. 라고 하고 오디만 얻어먹고 왔습니다. 오디 큰 보험 가입 안 된 거. 따먹고 왔습니다. 그때 웃자고 한 얘기고. 어쨌든 그래요. 이렇게. 결국 뭐예요? 아까 오디처럼 오디는 한 나무에 1m 평균에 달려있는 과실이 몇 개다라고 보험에 가입하는 평년 결수. 얘는 뭐다? 평년 결과모지라는 것은 가입 포기가 이 집이 2,000포기든 3,000포기든 1,000포기든 관계는 없다는 거죠. 한 포기 평균 몇 개씩 이런 결과모지가 몇 개? 6개 있다? 7개 있다라고 보험에 가입한다는 얘기예요. 보통 시험에서는 6개나 7개 많이 냅니다. 시험에서는. 왜냐면 그 사람도 조사를 나갔던 분들이기 때문에 개념을 알아서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때 죽었다. 즉 종합위험 때 종합위험은 뭐냐면 보험 기간이 계약 체결 24시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으로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이제 겨울이니까 통해피해 있을 수 있겠죠. 냉해피해 있겠죠. 5월 31일이면 자 겨울을 지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모지가 이게 얼어서 죽을 수도 있겠죠. 얼어서 또 냉해로 얼었다 풀렸다 하면서 얘가 수간이 터져가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봄 되면은 얘가 지금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면 수정해야 안 해요. 수정을 해야 이제 과일이 이제 딱 머무러질 거 아니에요. 하고 6월달 되면 과일이 까맣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난단 말이에요. 그때 수정할 단계 때 냉이 오면은 뭐다? 이 꽃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겠죠. 그럼 수정 안 되니까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그럼 그만큼 과실이 손해를 입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다? 종합위험 고사 결과모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일단은 글씨가 길기 때문에 결과모지 수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네, 수미라고 있습니다. 네, 수미. 네, 수미가 누구예요?
그치, 제 여자친구죠. 뭐. 네. 네. 평년에 얘가 기운이 펄펄 나는 애야. 펄펄 나는 평년에 의해서 이렇게 봅니다. 평년에는 기운이 펄펄 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수미 기운이 들어갔다가 빠졌다는 거예요. 공식 기호 잘 보시고 평기수미 종합일 때는 평기수미다 깨가지고 그러면 평년은 뭐다? 평은 뭐냐? 평년 결과뭐지? 이만큼 있었는데 가서 조사를 겨울철에 피해 있고 봄철에 얼어 죽으면서 이런 가지들이 결과모지가 죽을 수도 있겠죠. 죽고 나면은 살아있는 거 조사해보니까 한 폭이 기준으로 살아있는 게 몇 개라는 거죠. 만약에 평년이 7개였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 폭이 평균 살아있는 게 5개라면 몇 개 죽은 거예요. 그렇죠. 7개에서 5개 빼는 게 몇 개 죽었어요? 2개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2개. 그렇죠? 거기다가 그럼 2개 죽었으면 5개밖에 안 남았겠죠. 그럼 5개가 이제 과일이 열렸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과일이 수정이 안 됐어. 수정이 안 되면 수정이 안 된 만큼 살아있는 놈에서 수정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죽은 놈에서 이 2개를 빼고 5개밖에 안 살았으니까 살아있는 놈에서 수정이 안 됐으니까 수정 안 된 만큼 결과모지가 죽은 걸로 우리가 그냥 억지로 환산시켜 보는 거야. 환산계서. 얘 이름이 뭐다?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아이고, 숨찬다. 뭐 이거지. 근데 아무 필요 없어. 왜냐하면 살아있는 놈을 가서 6송이를 포기별로 이런 것들을 임의의 6송이에요. 만약에 10포기면 몇 송이 조사하는 거예요? 60송이 조사하겠죠. 한 포기마다 이런 송이를 아무거나 내가 6송이씩만 조사하면 돼요. 그럼 이런 게 뭐다? 10포기 있으면 10포기에서 6송이씩 또 옆에 가서도 6송이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총 60송이를 조사해가지고 수정 불량률을 알아내는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다? 살아있는 놈에서 수정 불량으로 해서 수정 불량 환산계수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해서 봤더니 뭐 20%다. 20%다 하면 뭐다? 5개 중에서 20%인 1개는 죽은 걸로 하자. 1개는 죽은 걸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2개 죽었고 거기다가 플러스 1개 죽었으니까 총 몇 개 죽은 거예요? 3개 죽었다는 게 공식 기호. 그렇죠? 근데 이 3개 죽은 것 중에서는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죽은 것도 있지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해의 원인으로 죽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박이 미보상 비율을 적용해서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되셨죠? 항상 뭐라고요? 종합일 때는 평기수미. 평년의 기운이 펄펄 나는데 나른 제 여자친구 수미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소문이 났어요. 고현석 여자친구 많다. 맞습니다. 많습니다. 고상, 이제 작년에 여자친구 이름이 푸토상이었다가 올해는 고상. 작년에 오늘 변화 오는 게 뭐예요? 제시, 담담 이런 것들 이렇게 꼭 내 것으로 만들어 가고 싶죠. 저도 이제 감자는 다 암기하셨죠? 병. 감자. 역병이 발생했어요. 역모에 가담했어요. 역모에 가담. 그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저는 주로 노래합니다. 노래를 역갈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또 그것만 여러 번 더 불러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험장 가서 노래 한 곡 딱 부르면 딱 답이 다 나와 있어. 나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나가 편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얘가 뭐다? 한 폭이라고요. 한 폭의 보험에서는 평년 결과모지가 나는 이 집은 뭐 7개짜리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게 상태 좋은 집이에요, 지금. 좋은 집이었는데 5월 31일까지 1일 전에, 2일 전에 재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아예 통째로 죽어버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다? 살아있는 게 5개라는 얘기예요. 한 폭이 평균. 그래서 한 폭이 평균 값을 찾는 게 어떻게 찾느냐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복분자 종합위험 과실손해 조사입니다. 장암장군은 114쪽 봅니다. 조사 시기. 자, 복분자는 조사 시기가 중요해요. 복분자는 된다. 복수를 하려면 어디 간다 했어요? 복수하고 싶으면 어디가 결실할 때 복수해라. 복수오결. 복분자는 수정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어디는요?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무화과는요? 무화과 체크조사는요? 최초 수확하는 품종, 수확 품종, 수확기 이전까지 있죠. 감귤은요? 주품종, 수확 시기. 됐죠?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고 만약에 쓰라고 하면 오케이 하고 쓰는 거예요. 근데 제일로 이제 헷갈리게 되면 답이 다 4개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나 써놓고는 하나만 써놓고 모두 같음. 그러면 내 중에 하나는 맞춰.
그러잖아요. 조품 정수비. 넷 중에 하나는 맞겠죠. 뭐 어차피 위 3번 답과 같음, 동일함, 4번 값, 뭐 3번 값 다 똑같이 써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넷 중에 하나는 맞아요. 중요한 건 뭔데? 그 하나가 정확해야 돼. 어쨌든. 그래 하나는 맞힐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렇더라. 뭐 이렇습니다. 자, 재식 면적 조사하고요. 자, 조사 시기 중요합니다. 예, 보시고 조사 제외 대상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장하는 제5심사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자, 그거 보세요. 재식 면적입니다. 재식 면적은 주간 길이와 이랑 폭입니다. 분자가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 이렇게 한 폭이 심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둑 싸서 이렇게 한 폭이 심어져 있으면 재식 면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주간 길이 한 주 두 주에서 주간 길이에요. 그다음에 이랑 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도 되죠.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도 관계는 없겠죠. 그렇잖아요. 저는 주로 이렇게 많이 잽니다. 이렇게 재면 이 중심 다 묶죠. 이렇게. 얘는 그냥 이렇게 재도 돼요. 관계없어요. 그럼 이거 두둑이고 꼬랑이니까 두둑과 꼬랑이 폭을 더하는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식 면적이 조사가 됩니다. 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 본가미터 대비 10% 이상 차이 또는 1000제곱미터 초과하면 계약 변경하는 것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준일자입니다. 기준일자는 사고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기준일자에 따라 보장제가 달라진다. 만약에 사고가 6월 2일 날 났는데 계약자가 조사자가 기준일자를 5월 28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에 있는 걸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종합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사고일자 다르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가 뭐예요? 5월 31일까지 종합고사잖아요. 그래서 평기수미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6월 2일 날 사고 났는데 가서 보니까 기준일자는 얘는 아직 뭐 수강하려면 아직도 몰랐구만. 그러니까 5월 25일로 뭐 기준자로 수정합니다. 라고 하면 뭐다? 종합위험 고사 결과물수로 계산한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었죠? 그래서 여기 써있잖아요. 기준일자에 따라 보장제해가 달라짐에 유의해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본조사 표본 포기수를 산정해서요. 표본 포기 115쪽 봅니다. 표본 포기 자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표본 구간을 선정합니다. 자,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뭐냐면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평기 중에서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입니다.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조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표본 포기를 정해요. 먼저. 그럼 표본 포기가 이렇게 있으면 쭉 있으면 자 이게 쭉 있겠죠 이렇게. 그럼 나는 얘를 정했어 얘를. 또 그 다음에 얘를 정했어.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는 얘를 정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럼 이런 표본 포기들이 10개면 10개를 정한다. 그러면 살아있는 결과모지수니까 이 한 폭에 보통 몇 개씩 달렸을 것 같아요. 결과모지 가지가. 한 7개, 뭐 8개 있겠죠. 5개나. 그 다음에 10폭이면은 많이 조사하면 한 60개, 70개 조사 못 하겠죠. 살아있는 결과모지. 그럼 모수가 너무 작아. 모수가 작으면은 뭐다 확률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모수를 넓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2포기, 뒤로 2포기 하고 얘를 5포기를 하나 구간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표본 포기가 10포기면 조사해야 될 포기수는 몇 포기예요? 50포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기준 살아있는 거니까 한 포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얘가 표본 구간수 곱하기 5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표본 포기고 얘가 표본 구간이니까 이 표본 구간에 몇 포기씩 있다고요? 5개씩 있다고요. 10포기 곱하기 5 하면 50포기를 조사해 봤다고요. 그랬더니 몇 개 나왔다? 살아있는 게 300개 있다라는 거예요. 얘 이름이 뭐냐? 300개는 뭐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조사해 봤어요. 이렇게. 그때 몇 개 나왔다? 300개 나왔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 300개에 10포기 곱하기 5 해봤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살아있어요? 하나당 6개 살았잖아요. 그래서 기준이야, 기준. 한 포기 기준으로는 6개씩 살았네? 전체는 총 지금 300개 살아있는데 한 포기당 기준으로 해보니까 6개 살았네? 라고 보시는 겁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자, 수정. 자, 여기 할 거예요. 수정 분량. 수정 분량 돼서. 자, 4월 달에 냉해피 입을 수 있겠죠? 이렇게. 5월 초에도 냉해피 입을 수 있고. 그러면 수정이 꽃이 폈을 때게 가장 약하단 말이에요. 그때 영하 2도, 3도로 떨어진 경우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새벽에. 그때 꽃이 얼거나 피해를 입으면 수정이 안 돼, 그 꽃은. 그러면 그만큼 과실이 손해나니까 손해난 걸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우리는 결과모지를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결과모지가 수정이 불리한 만큼 결과모지가 죽은 걸로 계산해 보면 되지 않냐라는 게
수정, 불량, 환산했어요. 뭘 환산했다는 거예요? 죽은 걸로 환산하자. 고사, 결과, 모지수입니다. 자, 수정이 불량돼서 죽은 걸 환산시켜보자 라는 거예요. 결과 모지로 환산시켜보자는 겁니다. 수정, 불량, 환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 기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결과 모지수. 여기 방금 조사했죠, 이거. 곱하기 뭐다? 수정, 불량, 환산계수.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수정, 불량, 환산계수 할 때 이때 이 내용은 없어요, 교재가. 뭐가 있냐면 수정, 불량, 환산계수를 어떻게 조사하느냐. 그 내용이 교재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수정, 불량, 환산계수. 계수라는 것은 우리가 조사했던, 조사 이제 방금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겁니다. 수정, 불량률. 수정, 불량률인데 모든 생물들, 작물들은요, 100% 뭐 수정, 불량이 좀만 된다고 해서 그만큼 피해 본 게 아니에요. 꽃은 어마어마하게 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정이 안 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박사급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게 복분자는 아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수정이 안 되는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재해로 수정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건 보상하지 않겠다. 그보다 자연 수정 불량률입니다. 얘는 자연 수정 불량률 몇 프로냐면 얘는 15%예요. 0.15. 암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교재에서는 뭐가 공부됐냐? 얘 조사하는 방법이 교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교재만 읽고는 이 공식을 풀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공식을 알아야, 아, 얘는 이렇게 조사해?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얘는 뒤에 별표 보고 조사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자, 그러면 수정 불량률을 조사해 봅니다. 자, 수정 불량률입니다. 수정 불량률을 한번 봐볼게요. 수정 불량률은 115쪽 하단에 보니까 5 있습니다. 자, 각 표본 포기에서, 자, 이번에는 표본 포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 불량할 때는 얘니까 얘만 조사하는 거예요. 얘만. 앞으로 두 포기 뒤로 확산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모수가 많아. 자, 수정 불량은 뭐다? 표본 포기마다 어떻게 했어요? 임의의 몇 송이를, 6송이를 조사합니다. 그렇죠? 표본 포기가 10송이면, 10포기면 조사의 송이수 몇 송이? 60송이. 땡큐입니다. 괜히 거기다가 또 전후 두 포기하고 5 해서 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얘는 표본 포기에서입니다. 표본 구간이 아니에요. 임의의 6송이를 선정하여 1송이당 매체에 있는 전체 열매수입니다. 전체 열매수. 열매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피해 열매수. 얘는 수정이 불량된 거. 딱 다 물어보는 거 있어요. 열매수. 얘가 뭐다? 수정 불량률입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전체 열매수가 66은 36, 360개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여기서 이런 포기가 몇 포기, 10포기를 조사해서 보니까 총 임의의 6송이를 보니까 전체 총 열매수는 360개인데 그 360개 중에서 몇 개가, 126개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기, 이 한 송이 있죠. 한 송이 있으면 얘가 죽었으면 이렇게 까맣게 갈변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뭐다? 하나, 전체 열매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전체 열매수고 얘 하나가 뭐다? 피해 열매수가 된다는 거. 됐죠?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시험에서는 전체 열매수, 피해 열매수 줄 겁니다. 그럼 몇 프로예요? 126 나누기 360 해봅시다. 126 나누기 360 하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35% 나올 겁니다. 그렇죠? 보통은 35%를 시험에서 설계를 많이 하겠죠. 왜? 15% 빼면 20%뚝 떨어지게끔 만들라니까. 되셨죠? 이렇게. 그런 감도 있으셔야 돼. 괜히 34.4430이 좀 나올 거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조건이 하나 더 줘야 되겠죠. 자, 수정 불량률은 소수점 %로 소수점이야 절사시킬 것. 이렇게 조건을 줘야만이 푸니까. 그래 되면 또 15 빼야 되면 또 출제 자기도 설계한 사람 더 헷갈려 버리죠. 그래서 이제 미리 쓱 정리가 되는 거 15%에서 20%로 뚝 떨어지게 만들자.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 불량률이 35%니까 수정 불량 환산계수는 어떻게 돼요? 35% 마이너스 15% 하게 되면 20%고 그를 지수로 환산시키니까 0.2. 그래서 그게 수정 불량 환산계수가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미. 자, 미인데 미보상입니다. 자, 보사 결과 모지수.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죽은 놈 중에서 네가 조사한 죽은 놈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원인으로 죽은 거는냐? 그건 보상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종합일 때는 뭐다? 죽은 놈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평년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플러스 뭐다? 수정 분량. 이렇게 하세요. 수정 분량 환산된 거. 고사님 합치면 다 죽은 거잖아요. 자, 평년의 결과물수 7개. 기준 살아있는 거 아까 몇 개로 했습니까? 6개. 아니죠. 5개. 5개 했습니다. 6개. 6개. 5개. 5개. 그럼 이렇게 둘 죽었잖아요. 2개. 거기다가 수정 분량으로 아까 죽은 게 몇 개다? 5개에서 곱하기 수정 분량 환산 계수는 0.35에서 0.15를 빼니까 0.2잖아요. 2. 그쵸? 그랬으니까 0.2 하게 되니까 얘가 뭐다? 플러스 1개. 이건 몇 개 죽었어요? 3개 죽은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3개. 3개 죽었으니까 이 3개 중에서는 종합염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해 원인으로 죽은 거 있을 거다. 잡초가 많아서 또 병이 있어서 그게 미보상 비율 조건 있으면 곱하기 미보상 비율 적용하시게 되면 미보상 고사. 만약에 10%다 그러면 얼마예요? 3개에 10%니까 0.3개. 그죠? 0.3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집에 조사했던 종합비용 고사 결과는 아까 금방처럼 사례를 통해서 보면 평년 결과 모지가 7개, 기준 살아있는 게 5개, 수정 분량으로 죽은 게 하나.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이 10%라면 그때 여기 죽은 거 총 합해서 미보상이 몇 프로? 0.3을 빼니까 2.7개가 종합위험보험 기간 때의 자연재해, 초수의 화재로 죽어버린 놈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특정위험보험. 특정위험 때는 이제 조금 쉽기는 해요. 대신 암기할 게 하나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특정고사 결과모지수. 자, 특정고사 그랬으면 수미입니다. 수에서 미를 빼면 돼요. 여기 수는 달라요. 그죠? 예. 여기 수는 다릅니다. 그래서 수 그러게 되면 여기는 수확이 줄어들었으니까 죽은 걸로 환산시켜보자 라고. 왜냐하면 6월 1일부터는 뭐예요? 수확하고 있잖아요. 6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수확기니까 이때 여기는 수정이 아니라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을 못했다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까맣게 익었는데 태풍으로 해서 바람이 착 불면서 툭 떨어져 버리면 남아있는 것밖에 수확 못하겠잖아요. 그렇죠? 그럼 떨어진 것을 보상해줘야 되겠죠. 그걸 뭘로? 떨어진 비율만큼 나무가 죽은 걸로 하자, 죽은 걸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뭐다? 수확 감소 환산시켜본 고사 결과모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 다 고사 결과. 자, 수는 수확이 줄어들었어. 수확할 게 줄어들었으니까 죽은 걸로 고사 결과 모지 수를 죽은 걸로 환산시켜보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확감소 환산고사 결과모지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요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또 성질 나발라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약간 성질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자, 볼게요. 아까처럼 감기랑 똑같아요. 자, 인계, 무화과도 인계예요, 인계. 왜냐하면 얘가 보험기간이 2개잖아요. 종합기간, 특정기간이니까. 특정기간 입장에서는 뭐다? 자, 6월 1일 날은 종합에 아무런 사고 없었다면 그때는 평년 결과모제 7개 다 올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종합에 사고 있다면 뭐요? 일단 여기들 전산 놈들 뺀 나머지가 오겠잖아요. 그렇죠? 그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는 뭐다? 종합조사가 종합위험에 사고가 없어요. 조사가 없을 때 그때는 뭐다? 수학감사 한산계수는 고사 결과모지는 뭐다? 평년 결과모지에서, 그죠? 결과모지수에서 곱하기 누적, 수학, 감소, 환산계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누적 수학감사. 그러면 누적 수학감사 환산계수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사고가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사고 한 번만 나라는 규정은 없겠죠. 2번 날 수 있고 3번 날 수 있고 안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적은 감소 환산 계수는 각 사고마다 조사된 수확 감소 환산 계수의
당연히 합계가 된다는 건 뭐 다 알겠죠. 왜냐면 앞에 누적이라고 써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수학감소 환산계수. 이 수학감소 환산계수 이걸 뭐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예요. 수학 줄어들었다는 거죠. 환산계수. 계수. 그게 교재에 나와야 돼요. 조사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거 모르면, 이 과정을 모르면 이거 정리해서 그렇지 조사했어요. 근데 어디다 쓰라고? 이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 얘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수학이 줄어들었으니까 수학이 줄어든 만큼 보상을 해준다는데 이 집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평년 결과물에다가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계수를 고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수학 감소 사고 났을 때만 수학이 여러 번 사고 났으면 그때마다 조사된 수학 감소 환산 계수를 갖다가 더해 주시면 되는데 이 수학 감소 환산 계수가 그러면 어떻게 조사할 거냐? 그 사고가 만약에 6월 2일 날 났을 때, 6월 10일 날 났을 때, 그죠? 그러면 자녀 수학량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6월 1일 날 사고 나면은 한 98% 정도, 한 97% 정도 남았을 때, 이렇게 수학할 거 남아있을 때, 그럼 남은 거 한도 내에서 6월 10일 날 사고 나면 한 65% 정도 남아있을 때 사고 났네? 그럼 65% 한도 내에서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다? 자녀 수학량 비율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줄 거예요. 도박이 뭐다? 결실률. 결실률은 뭐냐면 수학이 가능한 비율입니다. 나머지 떨어져 버렸으니까 달려있는 놈 수학할 거니까 결실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녀 수학량 비율. 자, 아직 교재하고 연관된 건 얘예요. 그래서 아직 안 갔으니까 교재 보잔 말 안 한 거예요. 제가 또 괜히 판서만 하다 그러시면 안 되니까. 자녀 수학량 비율입니다. 그렇죠. 아주 감사합니다. 네, 마이너스 결실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녀 수학량 비율은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사고가 났을 때 하는 거고, 얘도 기준일자를 출제자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일자에 따라서 합니다. 기준일자. 일자에 따라서, 언제냐?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사고 났을 때는, 그때는 자녀 수학량 비율은 98 마이너스 사고 발생 일자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6월 3일 날 사고 났다. 6월 3일 날. 그럼 얼마예요? 98 마이너스 3하니까 95%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사고 나면 이 지금 공식의 설계는 6월 20일 날 사고 나면 자녀 수학량 비율이 0으로 맞춰놨어요. 0으로 설계를 해놨어요. 공식에. 그랬으니까 그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이렇게. 자, 사고 발생 일자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얼마? 43. 곱하기 뭐다? 사고 발생 일자. 플러스 얼마? 460. 한 값을 나누기 2 하시면 이 공식에 내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공식 나오면 6월 10일은 몇 나오냐면 65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시험 보러 갔는데 6월 10일 나왔어. 어우, 땡큐. 65 바로 출발하면 되겠죠. 여러분 한번 재미삼아 보세요. 얘 20일로 설계하면 얘 값이 0 나옵니다. 그렇게 얘를 자녀 수학량 비율을 설계를 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신 주의할 점 뭐예요? 기준일자라고 했어요. 기준일자. 수정이 가능해요. 출제자가. 자, 사고는 6월 8일 날 났는데, 현장에 보니까 수학을 좀 더, 기준일자보다 좀 더 많이 수학한 것 같아서 기준일자를 6월 10일로 수정함. 그러면 10일로 계산하는 겁니다. 수정하고 있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실률 조사해봅니다. 그러면 이만큼, 만약에 6월 10일이면 65% 정도 남아있는데, 보험사는 이때 되면은 일반적으로 영농 활동에 있으면 35% 수학하고 65% 정도 남아있을 건데, 그 남아있는 것 중에서 피해 입은 거 뺀 나머지 책임지겠다. 즉, 수학할 거 뺀 나머지 책임지면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됐죠? 자, 결실률이 만약에 45% 나왔다. 45% 남았다면 뭐다? 얼마죠? 65에서 45 빼니까 20%가 이번에 태풍, 강풍, 우박으로 그 복분자가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보상해 주겠다는 게 뭐예요? 그게 개수입니다. 그래서 20%니까 0.2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결실률 조사 방법만 쓱 한번 볼게요. 자, 결실률은 어디 보시냐면 쭉 또 뒤에 쓱 넘어가 봅니다. 왜냐면 올해쯤 제가 이렇게 묶어서 편집을 안 해드렸더니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118페이지 봅니다. 118페이지 보게 되면 특정이험 과실손해 조사 복분자 분목입니다. 자, 조사 시기 있고요. 조사 포장한 재심사, 그 다음에 면적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일자 확인하고요. 자, 밑에 보면 경과 비율인데 얘가 경과 비율이 뭐다? 자녀 수학량 비율로 똑같대요. 말을 여기 봐보시고. 자, 기준일자에 따라 사고 발생일자를 하고 농지의 수학 정도에 따라서 기준일자를 바꿀 수 있고요. 기준일자에 따른 자녀 수학량 비율 확인해 놓고
밑에 박스에는 뭐라 했어요? 경과비라고 써놨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당구장 봐보세요. 경과비란 자녀 수학량 비율을 의미한다. 아, 그럼 우리 박스를 자녀 수학량 비율로 고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왜냐면 또 여러 가지 거쳐줘야 우리가, 거쳐줘야 헷갈려가지고 또 하나라도 틀리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6월 1일부터 7일까지는 뭐다고요? 자녀 수학량 98 마이너스 사고 발생일자. 6월 8일부터 20일까지는 뭐다? 사고 발생일자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43 곱하기 사고 발생일자 플러스 460이에요. 나누기 2. 절대 잊지 말고 여러 번 써보세요. 공식 여러 번 써보시면 이거 맞히잖아요. 그럼 재미가 있어. 또 참고로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출제자들이 이렇게 해놨어요. 자, 다음을 보고 6월 1일, 10일, 6월 7일, 10일, 6월 19일, 6월 16일, 6월 19일 해놓고 경과비례들 96%, 94%, 그다음에 65%, 그다음에 43%, 32%. 자, 다음 자녀 수학량 비율 일자에 사고 일자고. 자녀 수학량 비율. 다음 자녀 수학량 비율을 틀린 것은 올바르게 고쳐서 답하시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공식 모르면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얘는 맞췄네. 예, 얘는 아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얘는 알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보니까. 이렇게 계산해야죠. 그럼 왜요? 1일이니까 98 마이너스 1 했더니 얘는 97이란 말이에요.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얘는요, 6월 7일이니까 98 마이너스 7 해봤어요. 근데 이건 91이라고. 이런 거 눈에 팡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 이제 해봐야 되겠죠. 얘 해보려면 16일이니까 16의 제곱이잖아요. 마이너스 43 곱하기 사고 발생 16 플러스 460. 이렇게. 한 값을 나누기 이 한 값과 이하고 대조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틀려갖고 얘가 틀렸으면 내가 계산한 값을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예요? 계산기를 빨리빨리 누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 주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나온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반 이 손보 교육 담당 시험 문제 과거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내가 꽂힌 거야. 아, 이것은 낼만하다. 아, 좋다, 됐잖아. 왜냐면 시험 문제는 수험생을 괴롭히면 돼요. 진짜입니다. 어차피 수험생을 괴롭혀서 떨어뜨리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험평사 누구나 다 해요. 대한민국에 건전한 사고를 갖고 싶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너무 좀 걸러내자 뭐 이런 취지일 뿐이지 이분이 이 문제 못 풀어서 수험평가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현장 가서 책 보고 딱 보면 되니까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꼭 암기 못 한다고 해서 수험평가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걸러내는 기준을 맞다 보니까 귀찮게 하는 것 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내가 출제자라는 마음으로 공부해 보세요. 내가 이거 문제를 설계할 때, 이건 이렇게도 꼬아놓으면 더 재밌겠는데? 더 어렵겠는데? 나만 학교 가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래 시험 보세요. 나는 나만 학교 간 줄 알았어요. 딱 나오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때 막 이래 있잖아요. 저까지는 정합하고 5종 한정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A가 B가 둘 다 본거 계산하고. 그게 20점짜리야. 난 풀어냈거든. 와, 이거 나 혼자 밖에서는 막 악을 쓰고 뭐 돈 내라 버려. 혼자 조용하게 그러니 미소를 주거든요. 460명 되더라고요. 예, 많이 했습니다. 예. 460 뭐예요? 자기만 학교 간 사람만, 자기만 학교 간 줄 아는 사람이 460명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결실을 볼게요. 자, 119쪽입니다. 표본 포기를 선정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얘도 표본 포기입니다. 그래서 뭐다? 봐보세요. 3번 봐보세요. 표본 숭이. 각 표본 포기에서 구간이 아니에요. 임의의 6숭이를 선정하여 숭이당 전체 열매수와 수확 가능 열매수를 조사합니다. 그렇죠? 전체 결실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다? 결실률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 봐보세요. 수학감소, 환상계수, 기준일자별 자녀 수학량 비율 마이너스 결실률과 영중 어떻게 한다? 큰 값이에요. 큰 값, 작은 값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안 나고. 자, 자녀 수학량 비율이 35%, 결실률이 40%면 마이너스 5% 나오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0이란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며칠 사고에는 수학감소 환상계수가 0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사고에는 뭐 15%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0 플러스 15% 더해서 누적시키면 된다는 얘기가 누적 수학감소 환산계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보사항 있습니다. 이거 하나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지금 저 수하고 있는 지금 수학감소 환산교사. 자, 그러면 1번 있고 2번 있을 거예요. 2번. 2번은 뭐예요? 종합전. 5월 31일 날 사고가 있을 때. 조사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6월 1일 입장에서는 뭐다? 원래 평년 결과물이 7개 있는데 종합 전투를 겪으면서 죽어버린 놈 뺀 나머지만 쓱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때 죽어버린 놈은 자연재해, 조세, 화재, 미보상 사유로 다 죽어버린 놈 뺀 나머지만 왔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넘어온 게 몇 개 넘어왔어요. 이때 넘어올 때는 자, 종합조사를 했으니까 이때는 평년 결과물이 아니라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얘 남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근데 죽은 걸로. 자, 평년 결과 모지에서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있죠. 거기다가 평년 결과 모지에서 자, 이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수정 분량 환산시킨 고사 결과 모지수 뺀 나머지가 넘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7개인데 5개 살아있어요. 5개 살아있는 거에서 수정 분량으로 하나 뺐다면 지때 넘어온 것은 몇 개? 4개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6월 1일 날 아까 연습해보니까 이렇게 4개 넘어왔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 한다? 누적, 수학, 감소, 환산계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누적 수학은 똑같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종합고사를 했다면 종합 때 죽어버린 거 뺀 나머지만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합 때 살아있는 게 뭐다? 기준 살아있는 거 얘는 나왔잖아요. 살아있죠? 거기서 살아있는 거 중에서 종합 때 수정 분량으로 죽은 거 뺀 나머지만 넘어왔다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누적, 수학, 감소, 환산계수가 정해집니다. 자, 볼게요. 자, 이 집 봤더니 평년 결과 모지에서 7개에서 기준 살아있는 거 5개, 둘 죽었지만 살아있는 거 몇 개 있어요? 5개 나왔잖아요. 5개. 이 살아있는 거 중에서 수정이 불량되고 죽은 거 몇 개, 하나를 뺀 4개가 지금 6월 1일 날 인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대신 미보상까지 포함된 거 얘는 미보상까지 포함된 거죠. 이렇게 4개 포함된 거 4개만 살았으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미보상을 빼서 2.7개고 자 봐볼게요. 여기는 4개 살았고 여기까지는 몇 개 죽었어요? 3개. 그러니까 총 합치니까 몇 개? 7개. 되셨죠? 7개. 4개니까. 자, 그러면 문제 하나만 설계해서 그냥 이 공식에 맞춰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미보상 있죠. 자, 얘가 2번 종합조사. 자, 있을 때는 얘는 어떻게 한다?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에다가 수정 분량 환산고사에 누적 수학감소 환산계수 하시면 되고요. 이 자리에 있는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자, 누적 수학 감소 환산시킨 죽은 거 고사 결과 모지수 곱하기 뭐다? 미보상 비율이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누적 수학 감소 환산계수고 수학 감소 환산계수는 여기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미보상은 뭐다?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가 계산됐잖아요. 이렇게. 얘가. 즉, 특정 위험의 누적 수학 감소. 그러면 얘를 누적 수학 감소 환산계수에다 미보상을 곱하면 뭐가 된다? 미보상 고사가 돼서 특정 위험의 고사는 수학 감소 환산 고사에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를 빼면 특정 위험의 고사 결과모지가 된다. 자, 이 집 거 볼게요. 자, 이 집에 평년 결과모지가 7개,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가 5개, 수정 분량 환산계수가 2개, 미보상 비율이 10%. 자, 여기까지가 종합 위험 기간이에요. 두 번째는 특정 기간입니다. 특정기간은 6월 10일 날 사고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집의 결실률은 10일이니까 45%.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자, 미보상 비율은 10%로 조사가 됐다 합니다. 이 집에 총 고사 결과물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고사 결과물이라는 것은 뭐다? 종합고사와 특정고사를 더한 것이니까 종합고사 먼저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살짝 지우고요. 이거 보시고 종합고사는 평기수미입니다. 평년, 그다음에 기준 살아있는 거 플러스 수정 분량 마이너스 미보상이니까 이 집 봤더니 평년에 7개, 기준 살아있는 거 있죠. 그다음에 수정 분량 환산 고사 결과물지는 몇 개예요? 기준 살아있는 거 5개다가 수정 분량 환산 고사 0.2. 얘는 뭐예요? 수정 분량 환산은 수정 분량률에다가 자연 수확률을 뺀 거예요. 이렇게 해서 0.2. 그랬으니까 1개네 이것입니다. 1개. 여기다가 미보상입니다. 미보상은 더하시면 되겠죠. 더하고 미보상은 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얼마? 7개 마이너스 5개 플러스 1개. 얘를 미보상 비율 10% 적용하니까 몇 개? 0.3개입니다. 0.3 하게 되면 종합위험 때 고사 결과물은 2.7개가 되네. 됐죠? 이렇게. 그러면 특정위험 때 고사 결과물입니다. 특정고사는 종합고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넘겨받은 게 몇 개 넘겨받았냐면 기준 살아있는 거, 5개에서 수정 불량된 거 하나 뺀 나머지 4개가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예? 0.2.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자, 그러면 결실률이 45%잖아요. 자녀 수학량 비율은 6월 10일 날, 65%인 거 알겠죠? 했으니까 수학 감소 환산 계수가 얼마다? 65%에서 결실률 45%를 빼면 0.2, 20%, 0.2가 됩니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0.2 하면 4, 2 해서 0.8개가 뭐다? 수학감소 환산고사 결과물이죠. 마이너스 미보상 빼면 되겠죠. 그래서 미보상은 0.8개에 곱하기 0.1 하니까 0.08개가 됩니다. 이렇게 0.08개. 자, 그러면 여기 수학감소는 0.8개, 미보상은 0.08개였으니까 0.72개가 수학감소 특정위험의 고사 결과모제예요. 그러면 이 집에 총 고사 결과모제는 몇 개예요? 2.7개 플러스 0.72개가 되네요. 그렇죠? 이걸 나누기 몇로? 7로 나누면 피해율이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복분자가 근데 나오긴 했는데,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에 나오는 사례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잠깐만 이거 보시면, 이거 복잡한 거 보셨는데, 어디 보시냐면, 여기 3년 전에 이게, 9회 때 나왔어요, 복분자. 어디 보면 414쪽 봐보세요. 414쪽에는 뭐만 나오냐면 특정은 안 나왔어요. 이거 보시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물음 1번 봐보세요. 20번 문제. 수학적 과실의 손해보장입니다. 자, 6월 1일부터 7일까지 경과비율 쓰세요. 그래갖고 이거 몇 점이에요? 10점이에요, 10점. 공식 쓰라는 게. 98 마이너스 사고 발생했죠. 쓰는 게. 그 다음에 6월 8일부터 20일까지 지금 경과비율, 자주선행 비율 공식 구하라는 거 있죠. 이거 뭐예요? 사고 발생의 제곱 마이너스 사고, 43 곱하기 사고 발생일자 플러스 460 나누기 2. 이게 쓰는 거, 이 두 개 쓰는 게 10점이었어요. 이거 못 써서 미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게 5점짜리예요. 계산 문제. 그 밑에 계산 문제 봐볼게요. 복분자 500만 원이고요. 1800 포기, 가입, 자비담비율 20%, 결과문제수 7개. 자, 4월 10일 날 냉해 페이 입었고요. 자, 이거 계산해보면. 냉해 페이 입었다. 자, 이 집에 피해율 알아놓으면 되겠죠. 자, 보니까, 자, 평년, 자, 수학적 사고가 있으니까, 기, 그 다음에 수, 미잖아요. 그러니까 평년에 7개 알고, 기준 알아내면 되겠죠. 기준은 어떻게 알았어요? 250개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표본 구간이 몇 개예요? 10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조건 아닌 겁니다. 전후 2폭씩 5폭이라는 기억나면 되겠죠. 5. 곱하기 5 하시면 되죠. 요거는 우리 수을 꺼내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5개. 이 자리가 뭐다? 5개 기준 살아있는 거.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수정 불량률 봐봤습니다. 수정 불량률 봤더니 400개 중에 아주 너무 감사하죠. 200개가 수정 불량했다는 거. 몇 개 중에? 400개 중에서.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0.15니까 50% 중에서 15% 뺀 수정 불량 환산 개수가 0.35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자, 5개가 살아있고 5개 중에 수정 분량은 5개 중에서 0.35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5, 25, 이거 여기서 3, 5, 15. 얼마입니까? 수정 분량이 1.75개. 예. 수정 분량 한상계수가 수정 분량 한상계수는 0.35고 수정 분량이 1.75개네요. 1.75개. 자, 근데 원래 교재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더 저는 빨라서 이렇게 해드리는데, 기준 살아있는 것에 수정 분량 한상계수 하면 1.75개 나오죠. 원래 교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00개 살아있지 않느냐? 200개 살아있는 결과모지가 그 중에서 수정이 안 된 게 35% 아니냐? 한상계수. 그쵸? 한상계수. 그래서 전체, 열 구간에, 하면 되지 않냐? 이게 더 복잡하죠? 이게 더 똑같이 1.75 나와요. 왜냐하면 이 죽은 그 지금 살아있는 것을 수정 분량으로 한 다음에 얘를 전체 폭수로 나누면 1.75개씩이 죽은 걸로 된단 말이에요. 계산이 똑같이. 근데 얘는 뭐 어차피 똑같이 여기서는 얘가 뭐예요? 얘가 똑같이 기준 살아있는 결과물이잖아요. 얘가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그냥 바로 5 곱하기 0.35 하셔도 계산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집에도 보면 이렇게 계산하시든 또는 이렇게 계산하시라고 메모해 놨어요. 문제집을 보시면 이렇게. 그러면 이 집에서는 보험금을 얼마 받든지 미보상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미보상이 몇 프로예요? 10%? 20%. 그럼 미보상은 뭐다? 지금 이 종합돼 죽은 거잖아요. 미보상은 평년 결과물에서 기준 살아있는 거 플러스 수정 불량된 거에다 뭐다? 미보상 비율 적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평년 결과물이 7개, 수정 불량된 게, 기준 살아있는 게 5개, 수정 불량이 1.75개. 이만큼 죽었다는 거잖아요. 2개에다가 1.75 더하니까. 그쵸? 그럼 3.75개 죽은 거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20% 적용하시면 돼요. 이 문제에서는. 종합에서는 무조건 평기수미, 특정에서는 수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평기수미, 수미. 근데 얘는 지금 종합과만 내놨잖아요. 종합과만. 그죠?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더 여러분들을 궁지로 보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해놔요. 자, 이 집에서 특정이염 때 이 집이 자녀 수확량 비율이 6월 10일 날 사고 났고 6월 10일 날 사고가 났고 결실률이 20%로 조사되고 미보상이 10%일 때 이 집의 피해율을 계산하시오. 단 기사고로 종합 때 지금 이제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가 5개, 그 다음에 수정 불량으로 고사된 것은 없다고 한다. 라고 했을 때예요. 종합 때. 자, 그러면 이때 특정 위험 때의 고사 결과 모지 수를 계산하라고만 해요. 물어봤다고 이렇게. 그러면 특정 위험 때는 뭐다? 이 집은 원래 종합사고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있었으니까 지금 이 집의 누적 수학 감소 한상계수는 뭐다? 하나밖에 없네. 그죠? 65%에서 얼마? 결실률 20%입니다. 빼니까 얼마? 40%가 수학감소 환산계수 0.4 수학감소 환산계수죠. 그러면 몇 개에서 해야 된다고요? 45%. 예, 45%.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집에서는 이것만 봐고는 수학적 사고는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종합의 사고가 있었고 기준 살아있는 게 5개고 수정 불량은 없다고 했으니까 몇 개가 넘어온 거예요. 살아있는 거 5개 그대로 넘어온 거잖아요. 5개. 그쵸? 곱하기 누적 수학 감소는 0.45 하시게 되면 이거 뭐다? 수학 감소 환산고사 결과모지예요. 그쵸? 거기다가 여기 나온 이 값이 가라고 해봐요. 가. 그러면 가 곱하기 미보상 비율 하면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수, 미. 얘가 수고 얘가 미예요. 그래서 여기 수에서 미를 빼면 특정위험의 고사 결과모지가 계산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시험은 어떤 방향으로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중간에 한 토막을 싹 던져주고 요놈 있으니까 이거 계산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전에 있는 이 평균수미 반드시 알아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넘겨받은 거. 6월 1일 날은 뭐 넘겨받았다고요? 평균수미로 넘겨받은 게 아니라 평기수까지만 넘겨받았다고요. 6월 1일 날은 평기수까지만 넘어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기준에서 수정 불량된 뺀 나머지가 뭐다? 6월 1일 날 살아있는 놈이다. 그 놈에서 수학이 줄어든 것들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지금 418페이지에 있는 20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배웠던 이 지금 뭐 복잡한 복분자가 그렇게 막 좀 거리감을 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평균수면 평균수면 많이 기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